네, 이번에는 5.16 군사정변과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 이후 4대 대통령은 누가 되었을까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에 들어선 국회에서는 헌법을 고쳐 정부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꾸었어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오래 정권을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켜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여 윤 보선이 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장면이 총리가 되었어요. 의원 내각제는 총리가 행정부의 주요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 정부를 장면 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장면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고 민주당 사람들은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서 권력 다툼을 벌였어요. 정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박정희와 김종필 등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힘을 써서 정권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1961년에 일어난 5.16 군사 정변입니다. 이를 쿠데타라고도 하는데요. 쿠데타는 힘을 써서 정권을 빼앗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1963년 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박정희가 이끄는 군사정부는 나라가 안정되면 좋은 정치인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자기들은 본래 군인의 역할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원 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바꾸었어요. 국민 생활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외치며 군인의 자리에서 물러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5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박정희는 1967년에 또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이로써 두 번이나 대통령 자리에 오른 박정희는 헌법에 따라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박정희도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969년에 여당 의원들만 모여서 헌법을 고쳤는데 이를 삼선 개헌이라고 합니다. 삼선 개헌은 초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3번 연달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1971년 야당 후보 김대중을 누르고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외치며 제7대 대통령으로 또 다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아예 국회를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비상국무회의를 만들어서 헌법을 고치는데 이를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말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유신헌법에 따르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대장인 조직에서 다음 대통령을 뽑는다는 말인데 그럼 당연히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한참 먼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8대, 9대까지 대통령이 되었고 박정희는 18년 동안 권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은 가혹한 탄압을 받았고 국회의 권한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계속되는 유신체제에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치인들은 물론 학생, 종교인,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특별히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을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1979년 박정희는 부하인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서 피살되고 말아요. 이를 우리는 11.6 사태라고 부르고요. 이로써 유신체제가 종료됩니다. 이로써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권력을 잡았던 박정희 정권이 무너져요.